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원흉으로 야생동물을 꼽죠. 하지만 문제는 동물이 아니라 동물과 접촉한 인간 탓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물권리 운동가이자 퍼포먼스 아티스트인 김영화 씨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화 네. 씨는 지난달 발렌타인데이 때 DXE 코리아와 함께 우유는 소에게 주라고 상의를 벗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동물 네. 권리 운동가는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동물권리 운동가는 가장 중요하게는 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똑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네. 또한 인간처럼 똑같이 희노애락을 느낄 줄 아는 존재다. 이런 사실을 네. 널리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두에서 제가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당연히 동물들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문제는 사실 동물보호법에도 이미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물들의 권리는 사실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될 권리라고 보시면 가장 쉬우실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럼 사실 이제 예, 네네. 예. 동물이 이 고통에서 해방될 권리가 그 네,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동물 권리 운동가들이 지금 노력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계란, 우유 등등 마트에서 깔끔하게 포장된 상품으로 이제 고기라는 이름으로 동물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동물들의 몸과 그들의 몸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식탁에까지 오르는지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모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불결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요. 네네. 뭐 가축동물뿐만이 아니라 전시동물, 그러니까 뭐 서커스를 한다든가 동물원에서 만날 수 있는 네. 동물, 네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야생동물의 뭐 사냥 문제, 네. 그리고 또 화장품이나 여러 그런 약품들 때문에 실험당하는 동물, 네. 그리고 옷의 충전재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거나 털이 뽑히는 모피동물,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아무렇게나 찍어내고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가 버려지는 반려동물 문제까지 네네. 몇 개의 범주로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조금만 들여다보셔도 예.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저희 이제 인간도 사실은 약자를 부당하게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인권 운동을 하시잖아요. 네. 흑인 운동이라든가 여성 인권 운동 많이들 하시는데 음. 그 가운데 과연 동물들 또한 그 예. 대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동물은 정말 가장 심각한 고통 속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들의 고통을 바라봐주고 말 못하는 그들을 대변해주는 네네.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동물 권리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들 네. 많이들 하시죠. 네네. 네. 우리는 반려동물밖에 잘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번 야생동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중국인들이 참 야생동물을 많이 먹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사태가 야생동물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말로 이번에 중국 정부가 네. 야생동물을 전면 금지하겠다. 모든 시장을 철폐하고 모든 거래 자체를 철폐하고 네. 그냥 가판대에서 단순하게 늘어놓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발표를 합니다. 네네. 이제 중국의 후아난 웬마켓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의 진원지로 정확하게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발원지로 네. 지목을 하시고 있는데 네. 이 유행병의 기세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급기야 중국 정부가 네. 이 야생동물 시장을 완전히 이제 항시적으로 철폐한, 영구적으로 철폐한 이런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이고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중국에서조차 네. 이렇게 강력한 금지가 나오는 것은 네. 역시 코로나19의 이세가 예. 너무 강력하고 예. 또 중국인들의 야생동물 식습관이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는 이게 바이러스 사태잖아요. 네. 예. 그러면 과연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인간에게 넘어간 걸까요?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이제 이미 많이들 알려져 있고 학설들도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인간이 동물을 먹었을 때 이제 생기는 것이다. 이런 학설이 가장 강력하고 유력하게 이제 네. 대두가 되고 있고요. 네네. 사실 메르스 사태 때도 낙타를 먹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처음 발현이 됐고 네.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과연 그걸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긴 그 박쥐를 먹은 박쥐탕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인간의 몸을 숙주로 해서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를 일으켜서 인간의 네. 몸에서 잘 살 수 있게 스스로 변이를 하는 건데요. 네. 그 예전에 신종플루는 약제가 개발돼서 그냥 사그러들고 말았지만 사실은 이게 돼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신종플루라는 말은 사실 좀 지워진 단어고요. 돼지 독감이 맞습니다. 이렇듯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네네. 동물을 접촉하고 동물을 먹고 이렇게 해서 인간들 사이에서 타액이나 공기 중에 입자로도 이제 전파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동물로부터 인간을 이제 숙주로 해서 강력한 슈퍼 바이러스로 진화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 정말로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은 이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에 네. 어떻게 어디서 어느 동물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정말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를 정말 알 수 없는 그 오리무중의 상황이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세계 보건기구는 이 야생동물 식용 또 야생동물이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종이 개량된 가축동물에 대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사실은 야생동물만 이제 요번에 중국 정부가 철폐를 하시고 해서 저는 그 육식에 대한 문제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담론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종인 그 가축동물에 대한 문제는 자세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좀 저는 아쉬운데 또한 이 야생동물을 나는 뭐 박쥐를 안 먹어, 나는 뱀을 먹지 않아, 나는 천상갑을 본 적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기에는 정말 이 인류가 처한 상황이 먹는 사람이 먹어서 안 먹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모두가 다 공통의 어떤 운명 공동체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생동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축동물 가려져 있는 가축동물의 사육 다른 문제, 동물도 네 여기까지도 정말 정확한 정보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시급히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직은 자세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야생동물의 거래 현장을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사실은 야생동물 밀거래 현장을 저는 사실 동물권리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격한 적은 없어요. 근데 말 그대로 밀거래니까 정말 볼 수가 없는데 실제로 못 봤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이제 멀리 뭐 산속에 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흔하게 왜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한약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조그만 동그란 모양의 환 형태로 팔리는 기성약품 등등에서 이제 어떤 성분이 도대체 어떤 동물로부터 추출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진짜 너무 흔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죠. 또 주변에서 지근한 예로 보시면은 왜 보신관광 위해서 동남아나 중국으로 많이들 여행 갔다 오시잖아요. 이상한 거 많이 먹죠. 네, 저 많이 사고.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여행을 하다 보면 뭐 호랑이, 연고다, 코끼리 피부를 사용해서 만든 무슨 약재를 구경시켜준다. 녹용은 뭐 그냥 필수 코스고. 그 야생동물이죠. 네, 다 야생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냥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만나는 식품이나 약재 상품들로 그냥 널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몇 년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무슨 야생 원숭이가 그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막 잡힌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랬던 적도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흔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과거에 인간은 자연에서 수렵을 하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건 무조건 금지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미 저희는 이제 수렵의 그 단계를 넘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수렵을 했던 원시시대 인간의 모습을 현대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때 이제 원시에 우리 조상들은 한두 마리 동물을 어렵사리 이제 잡아서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그들이지만 네. 요사이 동물들을 먹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산업화되어 있고요. 네. 마치 옷과 신발을 만드는 그런 너무나도 대령화에 있는 공장식 축산업이 대부분 우리들이 먹고 있는 동물들이 이제 생겨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공장식 축산이다 그러면은 무슨 동물이 공장에서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진짜 공장에서 만들어지고요. 동물이 정말 동물답게 길러지지 않고 진짜로 상품 물건으로 길러져 있고 이 모든 실태들은 우리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잠시 수렵을 했던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사실 이제 수렵이라고 그러면 사냥이잖아요. 근데 요사이는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은 뭐 먹거리는 많기 때문에 그저 사냥을 할 때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죠. 네, 마치 골프 즐기듯이 오락으로 동물들을 많이 풀어놓고 골프공을 치듯이 이렇게 사냥들을 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는 옛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이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 그 동물을 먹고 뭐 야생 동물을 먹고 이런 것도 혹시 한 나라의 문화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문화라고 이름은 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라는 건 뭐 그 지역만의 특색이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굳어져온 전통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날아가는 비행기 날개하고 책상 다리 빼고 모두 먹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흔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이걸 문화라고 이름 붙여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문화와 관습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전의 습성이 전해져 온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한국의 개고기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드신 세대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드셨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 세대는 반려동물인 개를 먹는 걸 도저히 이해 못하고요. 이 보신탕이라는 음식 자체를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음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개를 먹지 않게 되는 그런 것처럼 다른 가축동물이나 뭐 소, 돼지, 닭,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치킨 이렇게 부르는 동물들도 더 이상 먹을 이유가 없고요. 또 먹었을 때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하는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면 과연 목숨을 내걸고 문화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 먹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저 오랜 시간 축적된 일들을 그냥 편리하다고 그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지요. 시간이 있다면 좋은 얘기 더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화 동물권리운동가였습니다. 2부 끝곡으로 조화문 사랑하는 우리 듣겠습니다. 3부에서는 경기포차로 돌아올게요.